말할까 말까 그냥 해버릴까 고민이 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할까 말까 고민된다는 이 노랫말처럼 백신 접종 할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자, 유럽의 오스트리아는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백신 접종률이 아직 60%대에 머무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스트리아 정부가 아예 미접종자에게는 외출 금지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긴급한 사유 없이 이 외출 금지령을 어길 경우에 벌금까지 매긴다고 하는데요. 자, 우리나라는 백신 접종 완료율이 78%로 높은 편이기는 합니다. 백신 부작용 우려를 비롯해서 이런저런 이유들로 백신을 맞지 않는 분들도 꽤 계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예방접종은 해야 한다. 또 맞고 안 맞고는 본인의 자유다. 이렇게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헬로티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위중증 환자가 증가하면서 입원 가능한 병상 수가 눈에 띄게 줄고 있습니다. 서울의 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은 78%를 넘어섰습니다. 우리 지역 지자체장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민선 7기 김수영 양천구청장의 공약을 들여다봅니다.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 5번째 수상자로 독일의 예니 에르펜베크 작가가 선정됐습니다. 서울시가 오는 18일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당일 수험생의 편의를 위해 지하철 집중 배차 시간을 2시간 늘리고 버스 배차 간격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가 증가하면서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8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5일 0시 기준 서울 지역의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 가동률은 73.8%, 중증 환자 전담 치료 병상 가동률은 78.6%로 입원 가능한 병상은 74개입니다. 준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6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고령층을 중심으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늘면서 병상 부족 사태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확진 시 중증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은 65세 이상 확진자 비율은 2주 전 22%에서 지난주에는 26.1%로 조금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사망률도 2주 전 0.5%에서 지난주에는 0.8%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방역당국은 중증 환자 수와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용률 역시 미접종자와 접종 완료자 각각 0.36 그리고 0.13으로서 중증 환자 발생과 그 사망이 그 미접종자에게 있어서 3배 이상 더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0대 연령층과 기저질환자, 의료진 등 우선 접종 직업군에 대한 추가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대상자는 접종 완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 추가 접종이 가능합니다. 방역당국은 아직은 병상 여력이 감당 가능한 수준이고 병상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추가 접종 등 예방접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방역 실천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이제 민선 7기도 어느덧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올 한 해 우리 지역에서는 어떤 사업이 진행됐는지 돌아보고 지자체장의 공약 이행 현황을 정리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민선 7기 양천구의 공약 성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심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천 지역의 오랜 과제, 목동과 비목동의 격차 해소. 민선 7기 양천구는 공약 이행으로 지역의 불균형을 부분적으로 해소했다고 평가합니다. 목동에 집중됐던 문화생활 인프라를 목동이 아닌 지역으로 분산시켰다는 해석. 지난 2월 신정동에는 계획 수립 5년 만에 양천중앙도서관이 개관했고 이후 건강과 복지 복합시설인 건강힐링문화관이 신월동에 들어섰습니다. 선거 때마다 동서간의 불균형, 또 지역 균형 개발을 약속을 하셨는데 7년 동안 제가 아직까지는 좀 제 손에서 7년 동안 그 지역 불균형을 많이 해소한 그런 구청장이다 자평하고 싶습니다. 인구 밀도는 높지만 일자리가 부족한 배드타운 양천구. 양천구의 또 다른 과제는 지역 일자리 창출입니다.
군은 현재 주차장으로 쓰이는 목동 유수지에 중소벤처기업들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최근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430억 원 규모의 창업 지원 펀드를 조성했습니다. 융자 지원 등 기존의 간접적인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스타트업 기업에 직접 투자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직접 투자를 통해서 창업 활성화나 일자리 창출로 저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저희 창업 지원 펀드를 통해서 육성될 스타트업들이 이런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밸리의 마중물 사업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민선 7기 공약 6개 분야 중 유일하게 모두 달성된 복지 분야. 민선 6기 대표 공약 사업인 50대 독거남을 대상으로 한 나비남 프로젝트에 이어 다양한 복지 공약들이 민선 7기에도 나왔습니다. 의사와 간호사가 직접 노인 집에 찾아가 건강 상태를 살피는 100세 건강 돌봄 사업과 장애인 이동 편의를 위한 10cm 턱 나눔 사업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창의 놀이터가 양천구 모든 동에 하나씩 생겼고 구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도 순항 중입니다. 건물들을 매입을 해서 어린이집 숫자를 늘리기도 했는데 솔직히 요새는 예산상 그게 좀 쉽진 않아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들을 조금 더 기능적으로 좀 안전성하고 그런 걸 좀 친환경적인 소재를 좀 이용해서 기능 보강, 리모델링 위주로 지금 더 확충 사업을 좀 확장해서 좀 보고 있거든요. 민선 7기 양천구의 주요 공약은 모두 61개, 전체 공약 이행률은 77%입니다. 신종 차량기지 이전과 서부 트럭 터미널 개발 등 굵직한 개발 계획이 민선 7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은평구가 제5회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 본상 수상자로 독일의 예니 에르펜베크 작가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에르펜베크는 동독 출신 소설가로 주요 작품으로는 모든 저녁이 저물 때 등이 있습니다. 에르펜베크는 관심과 율법, 폭력과 전쟁 등 감당하기 어려운 서사에 대한 진지한 관심과 애정을 담았다는 점에서 이호철 문학상이 추구하는 가치와 맞닿는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은 은평구가 지역에서 50년 동안 작품 활동을 해온 고 이호철 작가의 문학 활동과 통일 염원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만든 상입니다. 이번 시상식은 오는 25일 진관사 한문화체험관에서 열립니다. 서울시가 오는 18일 치르는 수능 수험생의 편의를 위해 전방위 교통 지원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지하철 오전 집중 배차 시간을 오전 6시부터 10시까지로 2시간 늘리고 연장 시간대에 지하철을 28회 추가 운행합니다.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도 오전 6시부터 8시 10분까지 최소 배차 간격으로 운행합니다. 서울시는 또 택시의 경우 새벽 4시부터 정오까지 택시 부재를 일시 해제해 17,700여 대를 추가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교통 혼잡 최소화를 위해 시험장 주변 반경 200m 구간의 차량 진출입을 비롯해 주차가 금지됩니다. 양천구가 소상공인의 일상 회복을 응원하기 위한 착한 소비 캠페인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양천구청 일자리경제과의 우시현 일자리정책팀장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자, 팀장님, 먼저 지난 8일부터 착한 소비 캠페인이 시작됐는데 우선 이 착한 소비 캠페인이 정확히 뭐고 또 어떻게 전개되는 건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격상되면서 경영난에 처한 소상공인을 돕고자 동네 단골집에 미리 선결제를 하는 것으로 착한 소비자 운동이 양천구에서 최초로 시작이 되었는데요. 작년에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착한 소비 캠페인으로 확대되어 전국적으로 퍼졌습니다. 이번 착한 소비 캠페인 3탄은 작년과는 달리 관내 기업의 자발적인 물품 후원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현대백화점 목동점과 홈플러스 목동점에서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관내 음식점, 미용실 등에서 쓰신 5만 원 이상의 영수증을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제시해 주시면 기업으로부터 후원받은 물품을 지급해드리는 방식으로 한 명당 한 차례 참여가 가능하며 대형마트,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에서 쓰신 영수증은 제외됩니다. 네, 지난 착한 소비 캠페인이 어떻게 마무리됐는지도 궁금한데요. 효과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착한 소비 캠페인은 매출 감소 등으로 절박한 소상공인을 위로하고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지역경제 살리기 이벤트로 보다 많은 구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해 관내 민간기업인 현대백화점 목동점과 홈플러스 목동점에서 각각 1,5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후원받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후원해 주신 관내 기업 역시 어려운 상황이지만 민과 관이 함께 협력하여 상생과 나눔의 가치를 공유하는 이번 착한 소비 캠페인 3탄이 코로나19로 장기간 많은 어려움을 견디면서 협조해 주신 소상공인을 돕고 민간 소비에 활력을 불어넣어 침체된 지역 경제가 예전과 같은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마중물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끝으로 주민분들께 이 캠페인 참여 방법을 설명해 주실까요? 예, 홈플러스 목동점에서 함께 참여해 주신 이번 착한 소비 캠페인은 11월 8일부터 양천구 주소를 둔 주민이 관내 음식점 등에서 쓰신 5만 원 이상의 영수증을 가지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제시해 주시면 캠페인 참여에 따른 감사 물품으로 주방세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영수증은 11월 8일 발행분부터 유효하며 후원 물품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급하고 있으니 많은 주민 여러분의 참여를 부탁드리며 지역 경제의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착한 소비 캠페인에 많은 주민 여러분의 참여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양천구청 일자리경제과 우시연 일자리정책팀장이었습니다. 오늘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